이슬람 세력에게 동방의 무역로를 빼앗기며 신항로를 개척하게 된 유럽은 은광 개발, 상품 작물 재배 등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욕망을 충족해 나갔고, 이로 인해 기존의 교역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무역에 있어서 유럽은 인도나 중국의 향료, 비단, 도자기, 차 등에 견줄 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수출하지 못하여 은을 수출함으로써 동방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적자 무역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에스파냐가 아메리카에서 채굴한 막대한 양의 은이었습니다. 1503년부터 1660년까지 에스파냐를 통하여 유럽의 은 보유량의 3배에 달하는 약 1만 6천 통의 은이 유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은의 3분의 2는 오스만 제국, 인도, 중국 등으로 흘러나가 아시아 무역의 적자를 메웠고, 3분의 1은 유럽에 유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자 화폐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고, 이로 인해 한 세기 만에 3배 이상으로 유럽의 물가가 폭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격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대한 양의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이 유입되며 가격혁명은 스페인에서 프랑스, 영국 등으로 파급되었고, 각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격혁명은 임금이나 지대 등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임금 노동자나 지대 등 고정된 수입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에게 불리한 반면, 생산 이윤 및 상업 이윤의 증가를 초래하여 생산업자나 상인, 자영농 등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곧 자본 축적과 경영 규모의 확대를 촉진하였으며 상업혁명과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고, 유럽이 새로운 경제체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이 신항로 개척 이후 경쟁적으로 무역과 식민활동에 나서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아프로 유라시아 교역망이 아메리카까지 확장되어 무역 질서가 변화하여 세계적인 교역망을 형성하였습니다. 설탕, 커피, 목화, 담배 등에 대한 유럽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메리카 등지에서 사탕수수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구가 가혹한 노동과 질병 등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자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들여와 아메리카 대륙의 산업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노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초기의 아메리카에서는 금과 상아가 중요한 상품으로 여겨졌으나 노예 무역으로 인해 점차 흑상아, 흑색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흑인 노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유럽인들은 노예를 구하기 위하여 직접 노예 사냥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럽의 공산품과 무기를 수입하고자 하였던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 부족들이 다른 부족을 습격하여 잡은 노예들을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상인들은 총, 화약, 포도주, 직물 등과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교환한 후 그 노예를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가 그들을 아메리카에 위치한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판매한 대금으로 아메리카에서 설탕, 커피, 담배 등을 구입하여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주로 해안지대에서 진행되던 노예무역은 점차 내륙 지방까지도 확대되었고, 대서양의 노예무역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였던 18세기에는 매년 7만에서 9만 명에 이르는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갈 정도였으며, 약 300여 년 동안에 1,500만 명이 운송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매개로 하여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무역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삼각 무역을 통해 얻은 이윤을 바탕으로 유럽은 경제 성장의 기반과 산업혁명의 토대를 다지게 됩니다.